계속 이제 주제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되니까 네. 제가 조금 네. 그런데 네. 기존에 이제 경제는 중상주의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 뭐 제국주의인 나쁜 음. 놈이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남미가 뭐 다 약탈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브라질이 왜 미국보다 못 사는 거예요? 브라질이요? 네. 아르헨티나는 그러니까요. 왜? 사실 어떻게 보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먼저 땅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몰려간 네, 거예요. 네. 사실 스페인이 더 강국이었고 네, 맞아요. 스페인이 먼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나서 굉장히 쌀쌀하고 별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 거를 그 네. 영국이 뒤늦게 네. 저 북쪽에 저 차운데 네. 한 거예요. 플로리다도 나중에 멕시코 했던 거 가져간 거고 뉴욕 위쪽으로 거기 추운데요.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거 있지만 사실 그러면 특히 이제 뭐 아르헨티나 같으면 정말 곡창지대에다가 목초지구 뭐 이런데 뭐 미국이 뭐 곡창지대고 아르헨티나는 그러면 바로 비교를 해봐. 왜 미국은 번영을 하고 이쪽은 했냐? 착취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왜 착취를 못했지?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이쪽은 중상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아 아래쪽 남미는 그렇죠. 중상 이쪽 가서 많이 가져오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농장이 발전해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결국은 이 자유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도 보수주의를 전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과정도 보면 이제 복잡한 게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담 스미스류의 경제관을 갖고 미국을 했단 말이에요. 난 거기서 이제 게임이 났다. 국부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치가 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적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비약있지만요. 이제 아까도 그러니까 영국이 번영한 것도 그렇거든요. 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보다 더 뛰어나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론적으로. 뭐 비슷비슷해요. 평균적으로 영국 사람도 천재가 있고 프랑스 사람도 천재가 있고 영국도 미안하지만 좀 또라이들이 있고 프랑스 또라이 있고. 근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그 창의적인 생각을 위구노들을 갖다가 프랑스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사실 영국 산업혁명에서 와트라든지 그 주력을 보면요, 거꾸로 순수 앵글로색슨이 드물어요. 프랑스계 혈통들이 많아요. 그 프랑스 켈빈주의자들, 걔네들이 들어가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래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벌써 20여 년 전에 미국을 처음 가봤을 때 어떤 연구소를 갔더니 그때 놀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연구소에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미국인이라는 건 이제 백인에 볼 건데 백인이 또 보이면 그것도 또 미국 계열이 아니라 저 동구권 애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1번계 그다음 미국인이래. 또 오해하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한국계 미국인이 있으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계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 1번계 미국인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미국인이 됐다. 그럼 묘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창의력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민 논쟁이 벌어지지만 그건 가치가 이상한 놈들이 와서 그렇지 미국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해볼게요. 맥킨토시 이쪽 만든 사람 누구죠? 이름이?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 시리아 사람. 혈통적으로 스티븐 잡스는 시리아인입니다. 아랍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시리아에 태어났으면 과연 그걸 했을까요? 애플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스는 시리아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입니다. 미국이랑 혈통적인 게 아니라 문명사 그러한 문명사적인 배경을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 자유주의가 나오고 물론 요즘 자유주의 아니에요. 클래시컬 리버럴하고 이 바탕이 된 이런 사고들란 말이에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 누가 만든 겁니까? 윈도우 이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보세요. 다 또 때려치우잖아요. 그런 사람은 졸업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에디슨도 그렇고요. 사실 발명가지만 에디슨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발명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업한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만 아까 이제 사회복지란 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그냥 골로 가고 끝나잖아.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요.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주요한 발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봐요.
20세기요? 네. 20세기는 실리콘밸리죠. 그 전부터 미국이 왜 이래냐면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발명품이 미국에서 나왔거나 딴 데서 발명됐더니 미국에서 꽃을 폈습니다. 자,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예, 예. 컴퓨터, 예, 예. 심지어 자동차도 뭐 포드하면서 대중화되고 그렇죠. 텔레비전도 네. 사실 미국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방송도 영국이 먼저 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라디오 발명을 뭐 백작이 먼저 했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런 잡으시면 백작이 했대. 그래서 기록을 보면 그 백작이 라디오를 만들어 갖고 자기 친구들 한 10개 나눠줘 갖고 매일 정오 때 한 10분씩 방송을 했대. 그래서 한 10명이 들었대. 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 천재죠.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장난감이야. 네. 왜냐? 그 사회에서는 그거 어떻게 부주화가 될 수도 없고 미국에서 라디오 갖고 떼부자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방송 체계가 되죠. 그다음에 네. 에디슨 떼부자 됐습니다. 네. 잡스 이런 사회거든요. 네. 한국 얘기로 돌아갑시다. 일본에 대해서 자부심을 일본 도자기 다 한국이 가르쳐줬다. 결론부터 얘기할게 맞아요. 네. 그럼 그 일본 사람도 인정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그 유명한 네. 심수관인가 네. 그렇죠? 네. 그럼 자기 족보도 있잖아. 제가 질문할게요. 임진왜란 끌려갔던 도공의 후예 그래서 몇 대 할아버지 뭐 있죠? 한국의 유명한 도공 좀 이름 대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바로 그 지점인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아주 그것도 옛날인데 네덜란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약속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약속이 비는 거 있죠. 뭐 그러니까 오전 약속 끝내고 점심 먹고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시간 보니까 시간이 있는데 뭐 할까 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먹을까 하고 있는데 무슨 도예박물관 뭐 이런 게 있어요. 시간 죽이려고 들어가서 그랬더니 일본 도자기 박물관 근데 일본 도자기가 17세기 18세기 도자기 근데 놀란 게 뭐냐면요 수출품이야. 일본이 무슨 캐톨릭 국가도 아닌데 캐톨릭 성화들을 그려갖고 한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걸 만든 도예가 임진왜란 때 잡혀간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잘 몰라요. 사명대사가 가서 휴전회담을 했잖아요. 도공들이 대부분 안 돌아온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네. 나이 많은 사람들만 들어오고 젊은 사람 하나도 안 들어와.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왜 안 들어와요? 자 도공 신분이 뭡니까? 조선시대 때 그거 하면 천한 천민이었어요. 네. 아까 쌍민 그러죠? 네. 쌍민도 아니고 천민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우를 받기 싫어. 그리고 돈 벌었어요? 못 벌지. 자 사람이 돈도 못 벌지. 신분 천민이지. 양반한테 맨날 구박받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갔더니 다이묘, 네. 다이묘라는 게 성자, 네. 성주가 네. 다이다이로 모셔다가 차도 먹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돈도 네. 벌어. 네. 그러니까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친일파인지 모르겠지. 그거 때문에 여기선 자유롭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예가 발달한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자꾸 우리는 핏줄 따져서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는데 아 맞죠 핏줄. 그렇게 따지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일본 천황도 뭐 백제에서 건너. 일본 천황도 한국 사람이 뭐 같이 한일합방에도 같은 민족이네. 뭐가 불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혈통이 왜 그러면 한국에서는 도공들이 그렇게 몰락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했는가? 역시 스티브 잡스가 시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이 그렇게까지 미국처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이 허용되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발전했다. 그 시스템의 차이고 그 시스템의 차이는 남북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유럽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가 더 버든 오브 패스트라 그래요. 미국말로. 과거의 부담. 그러니까 과거의 그 봉건제적 유산을 안고 있었던 반면에 미국은 신천지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신천지에서 만든 건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화적 토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지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또 할 수도 있는 상업적인 이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대가 사실은 미국이었고 그런 미국적인 토대에서 여러 그런 발명품이 나왔을 때 사실은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티븐 잡스가 대단했던 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스티븐 잡스가 사실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게 아니라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기 회사 여기서 사실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저도 몰랐어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처음 만들거든요. 근데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상용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네. 바로 그 상호 영화가요. 네. 아까 말한 상품할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번역하니까. 네, 맞아요. 상품을 만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대중이 편리하게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상용화를 사실은 이제 스티븐 잡스가 한 거죠. 이게 제록스가 만든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록스 이사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이 그 마우스를 보편화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만든 거거든요. 마우스는 그 전에 이미 발명이 됐지만 이걸 그래픽 인터페이스에다 마우스를 연결해서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 팀이 이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어디다가 써먹을 데가 없는데 잡스가 그거를 이제 눈독을 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맥킨토시를 만들어냈을 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게 돌아다니면서 투자 자문을 구했을 때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사실은 잡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잡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코딩을 잘했으니까 잡스의 신임을 얻어서. 몰랐던 사실. 네, 잡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맥킨토시 세대를 받아요. 그 맥킨토시를 그대로 갖다 베껴가지고 만든 게 윈도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화를 누가 했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치를 어떻게 좀 더 두드러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어느 나라가 제공을 했는가, 어느 나라가. 그 기업가라는 게 그거거든요. 기업가라는 게 단순히 50원짜리 회사가 100원에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50원짜리가 어떻게 100원이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거거든요. 아이디어는 무수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기업가와 여러분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생각만 하고 지나간 거고 기업가는 그걸 조직한 거거든요. 실현시키는 거죠. 근데 기업가가 또 문제는 뭐냐면 실현시켰는데 다 성공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그 조언과 그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다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고 돈을 버는 방식 아닙니까? 아니면은 제가 뭔가 가치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전문 지식을 엄청 크게 쌓아가지고 법관이라든지 의사처럼 이런 사람이 된다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거든요. 없는 것들을 창출해내든지 아니면 있는 것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판다든지 아니면은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갖는다든지.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떻게 돈이 저절로 생겨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워라벨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평등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전문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일을 조금만 하고 돈은 이만큼 벌고 싶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근성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단초들을 제시하는 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마르크스주의인 것 같고요. 그게 문화화되면서 이게 만연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들로 이게 오염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의사나 아니면 판검사 이런 분들이 돈을 그냥 버시는 줄 알아요. 근데 이분들 참 막 쪽잠 자시면서 하루에 10시간 뭐 밤새서 일하시면서 버는 돈 아닙니까?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연봉 얼마다,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이렇다 이것만 보고 이 사람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이런 것들은 보지 않은 채 그냥 눈에 잠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경제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이게 경쟁을 해서 도태되면은 죽고 거기서 이겨내는 사람만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최상의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제가 말 끊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시장 경제가 잔인하다, 도태되면 죽는다. 저는 그 의견에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시장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재밌는 게요. 사회 공산주의랑 다른 거면 사회 공산주의는 그 체제 안에서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체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시장 경제는요 이탈해 가면 돼요. 요즘에 뭐 탈핵에도 자연인 그래갖고 그냥 이제 뭐 산에 올라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왜 돈 하는 사세요? 포기하고 사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옛날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못 사는 아프리카가 다른 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연인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의료보험이 이 정도 되는 게 뭐 의료보험비를 1억을 넘게 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평준해버리잖아요. 지금 의료보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에 전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자유인데 근데 이제 이런 욕심은 뭔가 경쟁에 안 들어가면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의 부를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돈이 별거 아니에요. 돈 별거 아니라면서 자기는 돈의 가치가 없다면서 네.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저 자연과 함께 이렇게 뭐 굉장히 청민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네. 좀 절대 안 말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정도로 발전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최소한 굶어 죽지 않고 최선의 의료를 받으면서 살 수 살 수 있어요.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문제예요.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밑으로부터도 올라갑니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살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말해 빈부격차는 벌어집니다. 네, 그렇죠. 벌어지는데 옛날에 부자였던 사람보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그만큼 수준이 된 거예요. 네.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도 아버님이 사셨을 때 70년대 아마 대개 차가 없었을 가능성이 네, 좀 맞아요. 90% 이상이라고 맞아요. 보는데 네. 제가 좀 웬만큼 먹고 사는 집안 아들인데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었어요. 70년대 국민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 텔레비전 줘도 안 가져가. 솔직히. 집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 네. 왜냐 그걸 안 보니까. 네, 맞아요. 필요가 없죠. 네. 그다음에 요즘에 뭐 포니 같은 거 주면은 싫어할 거야 거꾸로. 맞아요. 바로 이제 이 시장과 열린 생각이 아니라 자꾸 몇몇의 지식인들이 도상에서 그려내는 아이디어. 네. 그다음에 막연한 그 평준화에 대한 네, 맞아요. 생각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과학기술혁명 못 쫓아온 건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를 뺏겨갔지 자기네들이 독창적으로 생산성을 올린 상품을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무기조차도 네,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을 쫓아오냐의 마지막 고비는 그거예요. 미국이 한 거를 뺏겨가는 것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스스로 그 넘어서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이제 이게 마지막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자유시장 경제가 위대했던 거예요. 저희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예전에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연해지는 시대에서 자꾸만 역행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 워크 어젠다라든지 LGBT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그 문화 막시즘 영향을 받은 사상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전통적 가치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없이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그냥 극단적인 리버럴리즘이 만연한 사회,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혼란 속으로 그냥 무질서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경제 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인들 눈에는 뭔가 무질서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남대문에 이제 도매 그 스카프 도매상 그 밑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많은 이제 상인들이 와서 그 거래를 한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말로 가져간다 하고 그냥 가져간대요. 근데 돈이 바로 이렇게 오가지 않는데 그 신뢰가 바탕이 돼 있어서 그거를 그냥 가져가도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돈을 나중에 받는데요. 그런 그 문서화되어 있지도 않고 뭔가 체계적이지도 않지만 그 오랫동안 쌓아온 그 신뢰와 지혜를 통해서 그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빠른 회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식인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전문 지식을 배운 CEO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무슨 그냥 말로 이렇게 하고 물건을 가져가.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실제로 이제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자꾸 말이 길어진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난 걸로 이게 바로 그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네. 자본주의를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공할 토양이 필요하다. 토양이 바로 그거거든요. 트러스트,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암묵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들이 이론으로 만들지 않지만 그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유통구조 안에서도.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시장 경제를 했는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트러스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러스트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쌓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모르겠지만 웬만 조그만 가게 가더라도 무장 경비원이 서 있습니다. 자,
자동 도청을 들고 그다음에 네. 물건을 할 때 최근에 좀 바뀌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물건을 사는 거냐 쭉 고른 다음에 가서 창고에 가갖고 뭘 산다고 가격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전표를 받아갖고 가면 그 물건을 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담 스미스를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그러한 시장 경제가 발달될 때 아담 스미스조차도 쓸 필요가 없었던 전제가 있어요. 그 트러스트가 뭐냐면요.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